예, 7주하고 8주 차에서는 수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8주 차는 원래 중간고사잖아요. 시험을 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시험 보지 말고 과제로 제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과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임용고사 기출문제 풀이하는 걸로 아마 다 못했을 테니까 8주차 때까지 그 풀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그 이 1시간 내 수차 이론이 다 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남은 부분을 조금 8주차에 이어가지고 8주차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차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광학을 배웠냐 안 배웠느냐 요거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차라고 부르는 것이 광학의 핵심이다. 광학 중에서는 기하광학을 말합니다. 광학의 가장 핵심. 사실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반사굴절 이런 게 다 더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일반 물리 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나오는 4학년 때 배우는 파동 및 광학에서 일반 물리에서 배우지 않은 거는 저번에 나왔던 그 리얼 레이 트레이싱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얇은 렌즈의 그 렌즈 제작자의 공식 그거를 구하는 과정도 일반 물리 때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만 본다면은 그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정도가 아무래도 그 새로 배운 내용 중에 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광선 추적표 해가지고 광선 추적의 과정들을 보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렌즈를 한 장 쓰지 않고 여러 장의 렌즈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카메라는 좀 비싼 카메라 비싸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비싼 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싸지 않은 좀 싸구려 카메라로 찍으면 선명하지 않게 나오고 그 어떤 이유가 뭐 예를 들어 해상도 우리가 이제 그 이 뭐 요즘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나 이런 게 아니고 주로 그 이 정보를 인식하는 부분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몇만 화소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 화소 수가 높다고 해서 그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화소 수가 높다고 해서 선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초점이 안 맞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어떤 카메라 어떤 그 여러분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니까 좀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그 되게 그 구석구석까지 다 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하여튼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로 우리가 물체와 상의 렌즈에서 물체와 상의 관계라고 했으면 물체 한 점과 상의 한 점이 1대1 매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대1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볼록 렌즈가 있고 뭐 이게 렌즈 개가 있다고 합시다. 대표적으로 렌즈 두 개만 그려놓을게요. 여기에 물체가 있어서 여기 있는 끝점에서 이제 광선이 사방으로 나가면 여기에 이 지점이 우리가 상면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상면에서 여기 가운데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요 하나의 점은 요 아래쪽에는 하나의 점으로 딱 매칭이 돼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한 점으로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점으로 퍼진다는 거죠. 왜? 그럼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이 상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얘가 한 점으로 딱 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물체와 상이 1대1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즉 얇은 렌즈 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썼던 이 렌즈 공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벌써 알고 있죠. 이거 유도할 때 어떤 근사를 써줬냐면은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즉 각도가 작을 때는 근축광선이죠. 요 광축에 아주 가까운 점은 퍼져도 아주 조금 퍼질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크게 퍼진다는 거죠. 그것이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했던 것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근축광선은 1대1로 대응이 되지만 실제로 물체에 있는 한 점에서 나온 빛은 이 렌즈계에 또 렌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히 말하면 광학계라고 써야겠네요. 광학계를 통과한 다음에 한 점에 모이지 않는데 이거는 뭐 렌즈에 오차가 있거나 뭐 부실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회절이나 간섭이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거에 의한 요인이 아니고 오로지 렌즈에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수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차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ber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는데요. 이 수차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학원 과정 한 박사 과정쯤 돼야지 아마 그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수차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경향하고 이름,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도 이 카메라를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망원경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최초의 망원경이 언제죠? 갈레이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광학기기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선명한 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이루어져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수차 이론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립된 상태에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좀 퍼지는 그 모양들을 여러 원인과 그 모양으로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구분을 종류를 나눠 놓고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각각의 그 현상들에 나타나는 그 수차라고 하는 것들을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비점 수차, 상면의 힘, 상의 찌그러짐. 요거에다가 플러스 색수차. 요렇게 5가지 플러스 1 전체 6가지의 수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각각의 수차들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것까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 학기 강좌가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차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인 세타를 테일러 전개, 급수 전개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세타 3승 이상의 텀을 제거하면서 나타나는 오차 요인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 때문에 없앤 요 값, 요거를 우리는 그 3차, 그 3승댐을 없었으니까 3차 수차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자이델 5수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3차가 뭔지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숫자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5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숫자를 구분할 때 단색광에 의한 숫자와 그 다음에 색숫자 2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색숫자는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광선이 이 빛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에 따라서 굴절한 정도가 다르죠. 그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을 때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굴절하잖아. 그것 때문에 생기는 퍼진 현상, 그거를 이제 색소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빛이 색이 하나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빛 때문에 분산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는 단색광이라고 합니다. 모노크로매틱 레이라고 얘기해서 모노크로매틱 에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이델의 5수차, 5가지 수차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게 그 어디겠어? 여기 있죠. 3차 수차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자이델은 뭐 어떻게 사람 이름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구면수차, spherical aberration. 그 다음에 코마라면 뭐가 생각나요? 다음에 비점 수차는 아스티그마티즘. 그 다음에 상면의 휨, 상면망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커버처버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의 찌그러짐은 디스토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구면수차 아주 그 중요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건 일반문에도 나오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요. 코마도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비점 수차도 경험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서 한번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아쉽네. 어떻게 보는지 방법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그 상면망곡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뒤에는 약간은 조금 그 정도가 좀 작은 그런 수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면 수차는요 뭐냐면은 구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면이 원래는 요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오목거울. 오목거울에서 거울면이 있으면 거울면에 중심이 여기라 그러면요. 초점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절반이라고 했죠. 여기가 초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체에서 나온 광선은 평행하게 광축의 평행 광선은 초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쪽 각보다 이쪽 각이 좀 크죠? 높이가 작을 때는 초점을 가요. 근데 높이가 크면 초점으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좀 과장돼서 그려봅시다. 과장돼서 그린 데는 높이가 높은 상태로 원을 얘가 중심이고 얘가 초점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여기로 평행하게 한 광선이 이렇게 가겠어요? 언뜻 봐도 차이가 크죠? 이쪽으로 가야지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구면수차입니다. 즉 뭐냐면은 원래 평행한 광선을 한 점에 초점으로 모이는 그러한 거울은요 구면이 아니라
포물선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구면수차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했던 포물면이 아니라 구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수차입니다. 자, 그래서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실광선 추적을 그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값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물체까지의 거리가 상까지의 거리가 점점 짧아졌었잖아요. 바로 구면 거울 또는 볼록 렌즈 단일 굴절면 다 똑같습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한 점에 모으는 것이 구면 거울, 오목 거울이나 볼록 렌즈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차. 그게 바로 구면 수차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볼까요? 요게 이제 그때 봤던 그림인데 이게 플래시로 딱 만들어 가지고 애니메이션처럼 해놨었는데 지금 파일을 찾아가지고 굳이 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P라고 했던 거는 바로 근축 상점을 말합니다. 근축 상점이라고 하기에는 근축에 대한 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하여튼 무한히 멀리 있는 물체라고 하면은 근축 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높이가 낮은 요 광선에 대해서는 여기 1번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조금 더 높을 때는 안쪽에서 만나고요. 높이가 많이 높아지니까 더 안쪽에서 만납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높아질수록 근축 상점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구면 수차라는 거죠. 그래서 구면 수차를요, 이렇게 광선 하나로 표시를 해주면요, 광축의 평행한 광선이 지나가는데 얘가 꺾여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때 이제 A점을 통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은 원래는 여기 가우시안 이미지 서피스라고 했잖아요. 가우시안 상점인데 요게 바로 근축 상점이에요. 근축 광학을 가우시안 광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쓰는 게 좀 이상한데, 이거는 상면이고 요 선은 상면이고요. 요게 상점이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이미지 포인트라는 말을 영어로는 잘 안 쓰는데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근축 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축 상점을 통과하는 요 면이 근축 상면이 되는 거죠. 가우시안 상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얘가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longitudinal spherical aberration, 그래서 요거를 종 구면 수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transverse 횡 구면 수차라고 합니다. 근데 종구면 수차하고 횡구면 수차는 서로 비례해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세타라고 해주면은 요게 세타니까 종구면 수차에다가 탄젠스 세타를 해주면 횡구면 수차가 되겠죠. 그래서 종구면 수차를 종구면 수차의 값을
구해보면은 그 이렇게 높이에, 그러니까 요걸 높이라고 할 때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면 수차량은 급속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를 왜 그러냐면은 h의 제곱이나 높이에 h의 사승텀에 비례해서 종구면 수차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횡구면 수차는 종구면 수차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근데 이 탄젠트 세타는 대략적으로 h에 비례하니까 종구면 수차는 a h 3승 더하기 b h 5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종구면 수차가 횡구면 수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그림에서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요 앞에 요식은 그 세타 3승에 의한 텀이고요. 요거는 세타 5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종구면수차, 횡구면수차가 뭐든지 몰라도 이걸 구면수차라고 하는데 얘가 이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수차가 이런 종류의 수차가 나타난다 라는 걸 우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차가 왜 일어나냐 또는 수차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같은 굴절력을 가진 그 렌즈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저번에 그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할 때 요 F분의 1을 찾을 때 우리가 이거는 그냥 렌즈 공식이었고요. 이 F분의 1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이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고 해서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때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나는 책을 보고 컨닝을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네요. n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n 빼기 1에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이죠. 즉 뭐냐면은 초점거리가 바로 굴절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값이니까 굴절이 똑같다고 해도 R1과 R2를 잘 조절해 주면은 같은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주어지면 그 초점거리에 따른 렌즈는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무한되겠죠. R1, R2가 이런 조합으로 어떤 하나의 값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렌즈가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보기 위해서 R2 빼기 R1 분의 R2 더하기 R1이라는 값을 그 공면 인자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볼록 렌즈 양쪽이 똑같은 게 있다. 그럼 요거의 R과 요거의 R은 같잖아요. 그러면 보면 분모가 같으니까 무한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얘기했잖아요. 그 곡률 반경은요. 중심이 왼쪽에 있으면은 마이너스고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R1 있고 R2가 있으면은 R는 플러스고 R2는 마이너스죠. 반대인가? 맞는데. 그런데 R2 빼기 R이면 그럼 Q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렇지. 어디 갔어? 분자 때문에 0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렌즈의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생긴 볼록 렌즈부터요. 이렇게 생긴 볼록 렌즈, 쌍볼록 렌즈,
이렇게 생긴 볼록 렌즈. 자, 모두 다 초점거리가 같은 볼록 렌즈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요 가운데 거는 Q 값이 0이 되겠죠. 자, 왼쪽 같은 경우는 Q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R1도 마이너스, R2도 마이너스네요. R1도 마이너스가 R2도 마이너스인데 R1 값보다 R2 값이 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더 많이 꺾어줘야 되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R2 빼기 R1을 해주면은 음수가 나오니까,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R2 마이너스 2 요거는 음수가 나오네요. Q 값이 0보다 작고, 그럼 요거는 Q 값이 0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구면수차를 구해보면요, 여기 보이는 이런 그래프처럼 나옵니다. 자, 이거 잘 그렸죠? 이 네모 잘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 잘 그렸다고. 이 그림. 어디 갔어? 이 그림. 내가 그린 건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자, 어쨌든 이 구면 숫자, 이 숫자 부분 지필을 내가 했었어 가지고 그림도 내가 그렸나 싶었었는데 그건 정확히 잘 기억나진 않네요. 자, 어쨌든 구면 숫자 값을 보면요, 구면 숫자 값이 우선 첫 번째로 양쪽 볼록 렌즈로 되어 있을 때 구면 숫자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두 개는 신경 쓰지 말고요,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칭인 모양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 또 이렇게 생긴 모양, 두 개는 그러니까 항상 왼쪽에서 빛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인식을 못했겠지만 이 수업은 원래 원어 강의 수업이었습니다. 볼록 렌즈를 컨벡스 렌즈라고 하고요. 얘는 왼쪽이 왼쪽이 평면이고 오른쪽이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얘는 플라노 컨벡스 렌즈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는 컨벡스 플라노 렌즈 뭐 이렇게 하면 부를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요놈과 요놈 달로 치면은 얘는 요놈은 상현달, 요거는 하현달. 그러네, 똑같네. 이건 초승달, 이거는 금음달 모양이네요. 완전히 동그랗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농담이었습니다. 값을 보면요, 얘는 0.458 정도가 되고요, 얘는 0.125가 돼요. 어떤 게 커요? 이쪽이 훨씬 이쪽이 훨씬 크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구면 숫자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런 식의 렌즈는 이런 식의 렌즈보다 훨씬 큰 숫자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확인은 못하지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왜 플라노 컨벡스 렌즈가 반대로 대칭인 렌즈보다 훨씬 구면 숫자가 큰 이유가 뭘까? 두 개의 초점 거리는 똑같아요. 굴절하는 정도는 똑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수차라고 하는 거는 굴절을 할 때 세타가 크면은 수차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20도를 굴절시키는데 얘를 10도 꺾고 10도 꺾는 거하고 한 번에 20도를 꺾는 거하고 수차가 어느 게 더 클까요? 뭐 당연히 얘기했죠. 이게 더 수차가 크죠.
10도씩 두 번 꺾는 것보다 20도 한 번 꺾으면은 수차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된 렌즈 같은 경우는 광선이 들어와서 여기는 왼쪽 평면은 그냥 직진했다가 한 방에 꺾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들어온 광선이 한 번 꺾고 두 번 꺾습니다. 그래서 광선을 나눠서 꺾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굴절각을 각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한 번에 꺾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 수차의 양이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비싼 광학기기들은 렌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렌즈가 많이 들어가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한 번에 꺾어줄 거를 여러 번에 나눠서 굴절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차가 작아져. 이게 구매 수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차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그 사인 세타를 근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순차였기 때문에 그 근사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라 원래 나타났는데 한 점에 모인다고 우리가 착각한 것은 그 사인 세타로 근사했을 때만 한 점에 모이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원래 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 꺾기 위해서 렌즈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또 그럼 수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각도를 줄이는 방법은 또 한 가지는 근축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근축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축에 가깝다고 하는 건요, 길어지면 돼요. 그래서 길게 만들면은 각도 자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수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차를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첫 번째, 자주 굴절, 자주 국방 뭐 이런 거. 자주 굴절은 뭐냐면은 굴절을 나눠서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같은 거죠. 두 번째, 광학계를 길게, 즉 근축광선, 그러니까 각도를 수차 줄이는 방법이 이거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물론 그런데 굴절 여러 번 하려고 해도 렌즈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무거워져요. 핸드폰이 한 1kg쯤 된다고 생각해봐요. 안 되죠. 또 한 가지, 비싸져요.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간편하기 때문이죠. 물론 네트워크도 연결되고 그런 다른 장점도 있지만 간편성이 있어요. 그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나왔을 때 한동안 이 수동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중간에 한번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해서 더 컴팩트하게 된 카메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커다란 카메라들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방송국 같은 데 보면 큰 카메라 쓰잖아요. 왜? 거기는 그 편의성보다 성능을 중시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광학기름을 길게 만든다. 길게 만들면요,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지금도 보면요, 그 카메라들 보면은 요즘에 갤럭시도 그러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튀어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렌즈를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는 거기다 아니라 렌즈를 여러 장 집어넣어서 어차피 길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을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맞춰준 겁니다. 얘가 한 5cm만큼 튀어나게 만들면 엄청나게 선명한 카메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의 역할을 못 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완만하지만 왼쪽으로는 그래프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는 굴절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 자, 두 번째 0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렌즈의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구면 수차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구면 렌즈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계산하는 건 넘어가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결과가 요겁니다. 한 번에 여기서 안 꺾고 여기에서 한 번에 많이 꺾을 때는 이렇게 많이 퍼지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꺾을 때는 별로 많이 퍼지지 않는, 구면 수차가 왼쪽은 크고 오른쪽은 구면 수차가 작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잠깐 끊고요. 제가 다른 자료 좀 추가해 가지고 구면 수차 조금 보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